일단 오늘은 영상의 전반부에는 대략적인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후반부에는 이 부당거래가 검찰과 경찰 간 권력 다툼?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검찰청이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어 있죠.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지게 된다. 그 변화가 좋다 나쁘다를 그냥 떠나서 만약에 바뀌었을 때, 그 바뀌었을 때를 이 영화에 대입해보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과연 바뀌었을까? 그 부분을 2부에 따로 기획을 해두었습니다. 나는 부당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스토리나 이런 면은 건너뛰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후반부부터 시청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거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할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죠. 일단 최고의 명대사. 경찰이 불쾌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우리 공수장관 정말 대단하시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경찰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일도 하지 마. 경찰들이 불쾌한 일들 하지 마. 경찰한테 허락받고 이래.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알았어요? 우리나라 영화사상 가장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대사가 나왔던 바로 그 영화죠. 저는 정말 이 대사 들을 때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인간사의 그 찝찝한 느낌, 그 상황, 이런 걸 어떻게 이 한마디 대사로 이렇게 딱 명쾌하게 정리해내는지, 와, 진짜 천재다. 저의 인생 명언으로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명대사이기도 합니다. 연출은 류승환 감독.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류승환 감독은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액션 원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액션 영화는 잘 찍지만 다른 장르는 글쎄 약간 이런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부당거래를 찍었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봤는데 보고 나와서 정말로 감탄했던 기억이 나고요. 길이는 119분으로 아주 짧지도 길지도 않게 딱 적당한 길입니다. 짜임새 있게 꾸며져 있어서 이 영화는 정말 버릴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흥행 성적은 272만 명이고요. 당시에는 꽤 성공했다는 평이었지만 영화의 만듦새 빗대어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성적 아닌가. 적진 않지만 아쉽다고 느낀 게, 저는 류승환 감독의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느꼈던 그 베테랑이 아마 1000만을 넘었죠. 근데 저는 사실 베테랑보다는 부당거래가 훨씬 더 재미있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라면, 베테랑은 제가 알기로는 15세 관람가였을 거예요. 근데 이 부당거래는 19세 관람가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약간 핸디캡이 있지 않았나. 근데 사실 보면은 굳이 19세가 나올 만한 그런 장면이라든가 스토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약에 15세 관람가였고 시대를 좀 잘 탔으면 충분히 1000만이 될 만한 영화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IMDb에서는 6.6으로 크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이버에서는 무려 9점대,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높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평론가죠. 이동진이 별 4개를 주었고, 대부분의 평론가들에게도 별 4개를 받으면서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초등학생 5명이 강간을 당한 후에 시체까지 훼손되는 정말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기관에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빨리 범인을 잡아서 이 사건을 해결하라, 이거죠. 이제 수사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야만 하는 싸움이 된 겁니다. 자, 그 와중에 경찰에서 실수로 유력 용의자를 사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은 더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경찰 상부에서는 경찰 내에 최고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광역수사대 최철기 반장팀에게 해결을 주문하고 최철기 반장에게 승진을 약속합니다. 최철기 반장은 이제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했죠. 최철기는 수사 실력이 매우 뛰어난 베테랑이었지만 바닥부터 올라온 순경 출신으로 번번이 팀장 승진해서 이제 경찰대 출신 이제 엘리트 후배들에게 밀리고 있던 터라, 여차하면 이거 조직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카드라는 걸 알면서도 그 제안을 받게 됩니다. 한편 검찰청의 주양 검사, 류승환 감독의 동생이죠. 류승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주양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태경그룹 김 회장,
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폰서를 받고 있는 검사로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는 태경그룹을 타겟팅해서 조사하는 최철기를 견제하기 위해 그의 비리를 이제 뒤에서 파헤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철기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건설업체 대표이자 전직 조폭인 장석구, 유해진 배우가 장석구로 나왔고요. 장석구를 끌어들여서 전과자인 이동석을 납치하여 마구 폭행을 한 뒤에 자백 연습까지 시키면서 가짜 범인인 배우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최철기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당장 진범을 잡긴 쉽지 않으니까 일단 배우를 세워서 진범인 것처럼 우리가 속이자, 이런 거였죠. 여기서 또 하나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 사실 우리가 유해진 배우 혹은 황정민 배우 하면은 약간의 그 코믹한 개그적인 느낌도 있는데, 이 영화는 참고로 그런 웃음기는 전혀 없는 어떤 정통 느와르 같은 느낌이 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가 막 굉장히 공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에도 막 뭐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는 그 후담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최철기는 만들어진 범인 이동석을 잡아넣는 퍼포먼스를 펼쳐서 전 국민이 주목하는 이벤트를 적절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 경찰에서 최철기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 검찰에서는 주양 검사가 그 사건을 맡게 되죠. 근데 주양의 스폰서는 태경건설의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고, 최철기의 스폰서가 이제 해동건설의 장석구이기 때문에 건설판에서 라이벌인 두 업체에서 각각 지원을 받는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맡았음에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죠. 자, 그 와중에 장석구는 당시 주양검사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있던 라이벌 태경건설의 김 회장을 골프장 필드에서 그냥 담궈서 바로 살해해버리고, 현장의 그 사진을 찍어서 주양검사에게 보내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죠. 자, 이렇게 장석구의 주도로 판이 막 흔들리던 때, 그때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구속된 배우 이동석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장석구의 분개에서 검찰에 이제 진실을 털어놓게 되고, 이를 주양이 알게 되면서 이를 언론에 터뜨려서 이제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경찰도 궁지에 몰리고. 자, 그런 상태에서 최철기가 이제 장석구에게 시키죠. 그래서 장석구가 유치장에 있던 이동석을 살해해서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주양 검사가 자신의 스폰서 비리가 밝혀질 위기에다가 경찰의 위장 수사를 밝힐 결정적인 증인이 이동석이 사망해버리니까 말 그대로 막다른 길에 몰려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분개를 해서 검사로서의 역량과 권한을 총동원해서 이제 최철기를 무릎 꿇게 만들고 일시적인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장면 있죠. 이제 황정민 배우가 이제 빤스 하나 남겨놓고 다 벗은 다음에 무릎 딱 꿇고 이제 용서를 구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뭐 이거. 검사님, 검사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머리 좋아서 검사 된 사람이 한 번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나? 이제 둘이서 이제 일시적인 휴전을 하게 되죠.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한편 최철기는 이동석 건으로 이제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장석구를 이제 또 엘리베이터 조작을 해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뒤처리를 하다가 자신의 부하 형사 마동석, 여기서 마동석 배우 초창기 모습인데 굉장히 슬림합니다. 거의 황정민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슬림한데, 마동석이 그걸 발견하게 돼요. 장석구를 살해하는 장면, 여기에 이제 마동석이 오게 되면서 말리다가 이제 몸싸움 끝에 오발로 최철기가 마동석 후배 형사를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죠. 최철기가 장석구와 이 마동석 간의 상호 살해로 위장해서 그는 빠져나가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이제 승진을 거머쥐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영화상의 최대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정말 그렇게 무리해서 배우로 세웠던 이동석이 국과수에서 DNA 재검을 해봤더니 그 배우가 실제로 그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인 게 확인된 겁니다.
자, 돌고 돌아온 길에 사실은 정답이 있었다는 걸 알아버린 허탈한 최철기와 주양.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선배 형사였던 마동석의 죽음을 계기로 모든 것을 알아버린 최철기의 기존 팀원들, 이제 젊은 형사들이 장석구의 부활을 시켜서 이 원흉인 최철기를 살해하고, 동시에 그 장석구가 그 가짜 범인 만들던 그 영상과 골프장 사진 같은 걸 다 이제 흘려서 이 모든 부패의 고리를 터트려 버립니다. 이제 언론에선 난리가 나죠. 막 책임을 물어야 된다 막 이렇게 떠드는데, 결국 주양 검사는 권력 실세인 장인의 비호 아래 또 태연히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당 거래의 큰 축이었던 검찰과 경찰 중에서 이제 경찰이었던 최철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더 강한 쪽이었던 주양 검사는 별일 없이 빠져나가서 앞으로도 이 시스템의 주연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정의는 사건 해결이 아니라 거래의 결과라고. 자, 이 제목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부당 거래, 검찰, 경찰 이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언론, 그리고 그 옆에 조폭 혹은 부패한 기업가, 이렇게 주체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부당한 거래를 우리 사회에서 일으키게 되는 현 실태를 풍자하는 정말 잘 지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인물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황정민. 자, 최철기 반장 역을 맡았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폭력 2팀의 반장입니다. 경감, 무궁화 2개짜리 경감이고요. 군대로 치면 약 소령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령이니까 그렇게 낮은 직급이 아니죠. 공무원 조직 호봉상 6급. 이 영화가 이제 2010년대쯤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1970년생이니까 영화상에서 한 40살 전후가 됐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은 고졸이에요. 고졸이고 일반 순경, 그러니까 경찰의 맨 밑바닥인 순경부터 시작해서 특별 승진을 4차례나 거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승진한 광수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면 경찰 역사에 거의 남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학력은 좋지 않고 시작은 굉장히 낮은 직급에서 시작했지만 실력 하나로 다 뚫고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대학 출신들에게 밀려서 번번이 팀장 진급에서 밀리고 있는 약간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경위부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순경 출신인 사람이 경위 밑에 경사 혹은 잘해야 경위까지 가서 퇴직하는 걸 보면 일반 순경 출신의 결승점이 경찰대학 졸업생들에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순경 출신에서 시작한 최철기가 그래도 경찰대학 졸업생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실력이 좋은 사람이다,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는 이제 최철기 반장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표창을 받으면서 이제 승진을 하는데 경감에서 경정으로 올라오죠. 일반 순경에서 시작한 사람이 경정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철기 반장은 정말 경찰로서,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로서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정말 그 승진과 팀장 보직에 그렇게 연연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자, 또 다른 주연 주양 검사 류승범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입니다. 뭐 부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막 이렇게 검사장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평검사인데, 평검사지만 공무원 조직 호봉상 상급입니다. 검사는 바로 상급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철기 반장이 아무리 순경부터 시작해서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해서 올라왔지만 아직 6급이거든요. 근데 평검사인 주양은 3급이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급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극 중에서 정확한 나이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 30세에서 35세 사이로 젊은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젊은 평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기업의 스폰을 끼고 있으면서 극 중에서 자신보다 좋기 20살은 많아 보이는 기업 회장에게 막 반말로 협박을 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인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또 바로 위의 상사인 부장검사 김성민, 여기 김성민 배우가 요즘은 정말 잘 나가지만 당시에는 조연으로 활약할 때였는데, 이 부장검사인 김성민에겐 굉장히 능글거리면서도 살갑게 대하는 걸 보면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권력 실세와 결탁된 장인의 지원 아래 잘 나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은
정말로 검사 중에서는 초엘리트거든요. 장인의 지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의 지원 아래 성장 중이고, 다만 검찰청 내에서 주변 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인물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그렇게 유능한 검사로까지 평가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원 빵빵하고 이제 줄 잘 서고 능글거리면서 아부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영화의 스토리와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평가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작품은 단연 S등급이다. 이 저의 기준인데요. 단연 S등급이다. 특히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정말 손에 꼽는 그런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1부고요. 2부에서는 주양 검사가 공소청 혹은 중수청 소속의 검사였다면 과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요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법무부 산하에 이제 검찰청이 있는데, 이거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고요. 여기서 공소란 거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청은 딱 그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만 담당하게 되고요. 중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라고 하는 9대 범죄가 있어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 외환, 마약, 이렇게 9가지의 중대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수사는 다 경찰이라든가 이제 다른 조직에서 가지게 되죠.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공소청에서는 수사권을 가질 수가 없다. 뭘 찾아서 조사하고 그 범인을 발견해서 뭐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막 이런 일련의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빼게 되는 거죠.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공소청에다 줄지 말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조금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보안 수사를 한다. 이 권한을 줄지 말지 논의 중인데, 현재 방향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빼는 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소청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검사와 최철기 반장 간의 알력 다툼이 어떻게 있었냐? 서로 둘이서 이제 공격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최철기 쪽에서 공격을 먼저 하죠. 이제 의도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주양의 스폰서를 맡았던 태경그룹을 이제 비리 수사로 2차례나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이게 최철기가 먼저 공격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양이 첫 번째입니다. 주양의 공격. 최철기의 뒤를 캐기 위해서 자기 밑에 수사관을 시켜서 미행을 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주양의 공격. 이동석을 신문해서 최철기와 장석구가 꾸민 계략을 알게 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이제 시전합니다. 이러면서 경찰 전체를 공격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아치는 게 최철기 쪽에서 주양의 태경그룹 김 회장과 골프 라운딩 사진을 딱 주면서 이제 압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주양이 바로 받아칩니다. 최철기와 장석구가 나눈 통화 자료를 전달하면서 너희들 무슨 이일 꾸민 거 아니냐 받아치게 되죠. 이게 세 번째 주양의 공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철기의 공격. 경찰 공격의 도구였던 이동석을 장석구를 시켜서 이제 유치장에서 그냥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양의 아주 중요한 카드를 없애버린 거죠. 이러니까 주양 쪽에서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공격에 들어가는데, 이제 원래 그 최철기 반장 팀에서 장안동 오락실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약간 이제 뒷돈 받고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걸 빌미로 최철기 반장 팀을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을 들어와서 완전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그 팀을 완전 뒤집어 버려요, 진짜. 마지막 다섯 번째 공격. 검찰 수사관들을 주양이 동원해서 최철기 주변 인물들을 모두 다 잡아들입니다. 검찰청으로. 그러면서 이제 구금을 하게 되죠. 주양 쪽에서 그런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밑에 수사관들 시켜서 막무가내로 잡아들인 거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최철기가 완전히 이제 항복을 해버리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주양 검사가 최철기 쪽을 5번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수사관을 시켜서 미행한다. 두 번째, 이동석을 신문해가지고 그 뒤에 공작을 알게 된다. 세 번째, 최철기와 장석구의 통화 자료를 전달해서 압박을 한다. 네 번째, 경찰팀을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어버린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검찰 수사관을 동원해서 최철기 반장 주변의 인물을 싹 다 잡아들인다. 만약에 주양이 공소청의 검사였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 첫 번째, 최철기 반장을 미행한다. 이거는 비슷하게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사권이 있든 없든 그냥 수사관이 꼭 아니더라도 아랫사람 시켜서 미행은 가능하니까. 자, 첫 번째는 가능.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동석을 신문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배경을 알아내게 되는 건데 이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격은 주양이 할 수 없었겠죠. 자, 세 번째 공격, 통화 자료 들이밀면서 최철기를 압박하는 장면, 이것도 불가했을 것입니다. 통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 청구는 가능한데 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직접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경찰한테 이 통화 자료를 주세요 라고 영장 청구는 할 수 있죠. 그 영장 청구는 참고로 판사에게 하는 것입니다. 판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자, 근데 아마도 공소청 소속이었으면 경찰 등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아마 받을 수 있었겠죠.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약간 세모쯤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불가 쪽에 더 가까워지죠. 왜냐면 오피셜하게는 불가니까. 자, 네 번째, 그 경찰팀을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어버린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애초 원작에서도 설정상에 약간 좀 무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 일반 평검사가 뭐 감찰이라든가 이런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경찰팀을 턴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영화상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사건을 맡았던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서로 압수수색하면서 싸운다? 이러면은 뭐 아마 난리 나겠죠. 아마 주양은 그날부로 직위 회제되는 거를 거의 감안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인데 아무튼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이 부분도 불가하다. 왜냐면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물리적으로라도 검찰 밑에 수사관들이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소청으로 가면 애초에 수사관들이 없어져요. 자기 밑에 수사관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찰팀을 친다라는 부분도 역시 불가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최철기 반장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임의동행해가지고 구금해버리는 거, 이것도 역시 불가. 자, 영화에서는 어찌어찌 영장이 나왔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임의동행해서 다 구금을 해버렸지만 만약에 주양이 공소청 소속이었다면 이런 임의동행해서 구금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 수사권이 없고 밑에 수사관들이 없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만 빼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공격은 다 불가능했겠죠. 애초에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소청 소속의 검사가 뭐 경찰보다 더 약하냐 이런 게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주양이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검사였다면 어땠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수청은 9가지의 중대범죄만 다루거든요. 근데 이 중대범죄 중에 이 연쇄살인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구대범죄가 아니라서 그 카테고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의 그 사건 자체가 배당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소청 소속이었을 때와 비슷하게 첫 번째 미행 같은 건 가능했겠지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다 불가하지 않았을까. 자, 만약에 그렇다면 주양이 공소청 소속 검사였을 때 최철기를 공격 못했다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자, 첫 번째, 주양은 태경 김 회장의 스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없는 검사를 스폰할 필요가 없죠. 예,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태경 김 회장의 스폰을 받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주양은 태경 김 회장의 스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태경을 수사했다는 명목으로 최철기와 대립할 필요가 애초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스폰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건데 애초에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냥저냥 일로 만난 사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양은 나름 검사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틱틱대는 최철기가 마음에 들진 않았을 거예요. 검사의 엘리트로서의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수사권을 가진 다른 경찰들을 통해서 최철기가 그래도 배우를 썼다는 이 정황을 알아챌 수는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이제 순경 출신인 최철기가 잘 나가는 걸 질투하는 인원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쪽을 잘 구슬려서 주양이 그런 걸 알아낼 수는 있었겠죠. 이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최철기가 뒤에서 모종의 음모를 꾸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양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대로 나 공소 제기 못한다 막 이게 버티는데, 왜냐면 그 공소청 소속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공소 제기 나 안 해 막 버티는데 그 위에 부장검사인 이성민한테 이제 대박 깨지는 거죠. 주영아, 베테랑 앞에서 기량 펼치지 마라. 그러다 죽는다. 뭐 이렇게 욕먹으면서 이제 협박받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소장을 씁니다. 그래서 막 공소장을 쓰면서도 분해하는 이 주양. 자, 결국에 예전 친했던 기자에게 불러서 향을 베푸는데, 그런데 스폰이 떨어진 관계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영화처럼 고급 요정은 못 가고 그냥 적당한 향응만 적응해야 돼요. 적당한 향응을 받은 기자가 또 적당한 기사를 써버려요. 그랬더니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했던 거죠.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막 대서특필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냥 적당히 아사모사하게, 너무 아사모사하게 쓰다 보니까 별다른 이슈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챈 최철기에게 한 번 더 조롱을 당합니다. 결국 이제 분노가 폭발해서 최철기를 털기 위해서 이제 영장을 신청했는데 사유가 빈약하다면 이제 반려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DNA 재검 결과 배우 이동석이 진범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미 승진해서 신났던 최철기는 겹경사를 맞이합니다. 논한 거죠, 완전히. 소 뒷발에 쥐잡는다고 아무튼 이렇게 겹경사를 맞습니다. 결국 될 놈 될 일하면서 좌절하는 주양. 땅을 치면서 이제 분노의 몸소리를 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주양이 경찰인 최철기 반장을 견제하거나 압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영화가 이대로 그 주양이 공소청 소속 검사였으면 영화가 주양, 최철기 여기 중심이 아니라 최철기, 장석구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영화는 대한민국 공권력 내부 구성원 간의 갈등과 암투를 그린 작품이 아니라 공권력과 사회악 간의 결탁과 배신을 그린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자, 그게 좋은 방향이든 싫은 방향이든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니 만약에 그런 흐름이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냥 저희 뇌피셜을 동원해서 재미로 한번 마련해본 특집이니 여러분들 즐겁게 시청해 주셨다면 저도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명장면으로 우리 천호진 배우가 나오거든요. 천호진 배우가 이제 경찰 고위직으로 이제 최철기 반장, 그러니까 황정민 배우에게 이 사건 좀 맡아라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전설적인 이 소맥을 마는 장면이 나오죠. 너하고 나하고 한 15년 되나? 이상하게 너하고만 있으면 뭔가 불편해 아직도. 이걸 보고 특히 유독 외국인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술을 섞을 수 있냐라고 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놀랐다는 또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좀 소시적에 이렇게 많은 거 좀 몇 번 해봤거든요. 아주 술자리 분위기가 굉장히 업돼서 즐거웠던 또 그런 기억이 납니다.